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, 특히 그 최근 시장을 좀 놀라게 한 미국 고용 보고서랑 ARK 인베스트 분석, 요거 중심으로 좀 핵심만 뽑아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 예상보다 훨씬 약하게 나온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요. 재정 정책, 통화 정책, 또 여러 시장 지표들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는 데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. 네, 그 7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크게 밑떨었을 뿐 아니라 이전 달 수치까지 확 낮춰 잡으면서 시장이 좀 불안해했어요.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? ARK 측에서는요, 이걸 지난 한 3년간 계속 이야기해온 순환 침체, 영어로는 롤링 리세션이라고 하죠. 그거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. 아, 순환 침체요? 네, 경제 전체가 아니라 그 특정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, 이렇게 보는 거죠. 특히 연방정부 고용이 연초 대비해서 벌써 8만 4천 명 줄었고 9월 말까지 한 15만 명 더 줄 거다. 이런 예상도 좀 주목할 만하고요. 정부 고용이 그렇게 많이 주는군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그 신규 사업체 통계에 보정하는 출생 사망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추정치가 좀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어요. 25만 7천 명이나. 아, 그건 뭔가요? 이게 좀 통계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크다. 이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정부 지출은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 재정 정책의 다른 쪽은 어떤가요? 재정 적자 규모는 좀 줄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 GDP 대비해서 적자 규모가 7.3%에서 한 6.2% 정도로 줄었고요. 관세 수입까지 감안하면 4.7%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. 이런 분석입니다. 2026년 말에는 목표치인 3% 달성도 가능할지 모른다.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오, 3%요? 네. 근데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세금 정책 변화예요. 특히 그 건물이나 설비 투자 비용 있잖아요. 네네. 이걸 첫 해에 전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. 즉시 상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파격적입니다. 즉시 상각이요?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? 중요하죠. 자료에 따르면 이게 자본 지출의 약 75%, 여기에 영구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해요. 75%네요? 와. 네, 이건 진짜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거든요. 게다가 이게 자동화나 AI 같은 기술 발전이랑 맞물리면 생산성이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. 아,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미국의 실질 법인세율이 과거의 그 아일랜드 경제 호황기, 켈틱 타이거 시전이랑 비슷하게 한 12에서 14% 수준?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.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. 정말 큰 변화를 예고하던 거죠. 와, 켈틱 타이거 시절에 비견될 정도라니 파급력이 진짜 상당하겠네요. 네. 근데 이런 재정 정책이랑 달리 통화 정책 쪽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파월 의장은 계속 좀 긴축, 이걸 강조하는데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88%나 본다고요? 맞습니다.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매파적인데 실제 데이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. 이런 지적인 거죠. 연준 내에서도 2명이나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. 아, 반대 의견도 있었군요. 네. 무엇보다 그 단기금리랑 장기금리가 역전된 상태잖아요. 3개월물이랑 2년물, 10년물이랑 2년물.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다.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. 이런 강력한 신호였거든요. 그 금리 역전 말고 또 다른 신호들이 있을까요? 소비자들이 좀 지갑을 닫는 분위기예요. 그래서 시중에 돈이 도는 속도, 이게 좀 느려졌습니다. 아, 돈이 잘 안 도는군요. 네,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, M2 통화량을 풀어도 실물 경제 부양 효과가 좀 제한적인 거죠. 그리고 또 그 실시간 물가 지표인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여러 최신 데이터를 써서 물가 추세를 좀 더 빨리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걸 보면 CPI,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. 아, 물가가 더 안정될 수 있다. 네,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세 꺾인 것도 좀 시차를 두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거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연준이 너무 긴축적이다. 결국은 금리를 내릴 거다. 이런 전망에 좀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. 연준의 이런 긴축적인 모습이 그럼 실제 경제 지표들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? 자료를 보니까 좀 엇갈리는 신호들이 보이던데요. 네, 맞아요.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.
긍정적인 쪽을 보면 이런 순환 침체 속에서도 생산성은 그래도 꽤 견조했어요. 그리고 앞으로 로봇이나 에너지 저장, AI, 블록체인 이런 신기술 덕분에 5% 이상으로 급증할 수도 있다. 이런 기대감이 크다는 점이고요. 네, 생산성 기대감. 근데 당장은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PMI 지수, 이게 여전히 좀 위축 국면이고요. 자동차 판매나 주택 시장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. 아, 당장은 좀 안 좋군요. 그럼 시장은 이런 엇갈린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? 경제정책 불합실성은 여전히 높긴 한데 그래도 점차 좀 개선되는 추세고요. 시장은 그 관세 충격에는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. 네. 다만 최근에 그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, 그러니까 고위험 채권 금리가 조금 벌어졌어요. 스프레드가 확대됐는데 이건 중국이나 멕시코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준이 계속 긴축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계심, 이걸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요. 비트코인 대비 금 가격 비율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. 비트코인 금 비율은 상승세다. 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모습,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 조정은 오히려 과열을 시키는 건전한 과정이다.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고용 충격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나 기술 혁신이 가져올 그 생산성 형상에 대한 기대감, 이게 중장기적인 회복을 이끌 거다. 이런 시각이군요. 당장은 역시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겠네요. 맞습니다. 여러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 생각보다 강한 회복세가 올 수도 있다.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.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 외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이 있는데요. 네, 어떤 거죠? 그 R&D 투자 있잖아요. 연구개발 투자가 과거에는 좀 정부 주도였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 주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산업 지형이라든지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아마 여러분의 통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